경의 뭐 공약 폐기, 네. 뭐 약속 불이행 이런 거는 이제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거라니. 아니, 지킨 약속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저도 지킨 약속? 지금 네. 떠오르는 게 약속은 없거든요. 하겠다라고 해서 지킨 거 있으면 저는 그거 궁금해요. 도대체 뭘? 안 지킨 건 되게 많은데. 다 안 지켰잖아요. 네. 우리가 다 안 지킨 건 아는데. 그거 하나 있네요. 대통령실 옮기는 거. 누구보다도 속전속결로 그거는 우리 세금을 일부러 약속을 넘치게 안 쓰면서 했어. 안 했는데 한 거야. 공약으로 공약 안 되지 했어. 공약이 없었어요. 없었구나. 없었어. 그거는 왜 공약으로 한 거야? 안 지키려고. 그 공약으로 하면 안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네, 아무튼. 뭐든 안 지켜야 되니까 네. 그거 공약은 말 안 하고 그냥 옮겨버린 거지. 이번엔 또 뭘 어겼냐면 경이 지난 6월 나토 순방 당시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지키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프간 관련 예산안이 절반 넘게 삭감됐거든요. 아니 근데 이건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대놓고 하겠다고 한 거를 네. 안 하겠다 하면 되나? 이게 외국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이 신뢰도를 제일 깎아먹는 게 거짓말이거든요. 그래서 뭐 해외 정상들 지지율 조사에서는 매번 꼴찌 하잖아요. 아니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고 이거는 국제 관계에서 야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한국 대통령인데 국제사회에서는 이렇게 얘기해놓고 이걸 안 지켜. 그러니까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아세요? 그냥 야 돈 없어 그거 뭘 줘? 안 줘도 돼? 라고 해서 저 사람은 한마디 하면 끝이죠. 그 뒷감당은 누가 해야 되냐면 실무진들이에요. 진짜 공무원들 있죠. 네. 외교 쪽 공무원들. 이 공무원들은 그냥 이 정권 바뀌면서 따라 바뀌는 실무진들이 아니거든요. 누가 대통령으로 오든 간에 정권이 바뀌든 간에 어쨌든 간에 그 자리에서 수십 년간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들도 다 일을 할 때 인맥으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외국 사람들과의. 당연하죠. 미치고 팔짝팔짝 떠요. 이 사람들은. 그걸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자기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과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위에선 야 이거 추진해. 아니 네가 지난번에 그거 깎아가지고 내 인맥관계 다 흐트러지고 그거 제대로 안 돼서 이제 안 해줘. 무슨 소리야? 네가 그 자리에 월급 받으면서 있으면 그거 무조건 해! 이런 식이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뉴스에서 한마디 뚝 나오는 게 실제로 실무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파급 효과를 미치는지에 대해서 제발 국민들도 이제 뉴스 볼 때 한 번이라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자기 일처럼 생각해봐. 내가 회사에 있는데 거래처하고 계속 일을 하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사장이 바뀌었네? 근데 얘가 또라이야.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지시를 계속 내려. 근데 다 거래처하고 얘기해놨던 걸 갑자기 뒤집어 엎어. 그럼 난 그 거래처 사람한테 가서 난 뭐라고 얘기해야 돼? 난감하네요, 정말. 그러면 이 사람은 돼야지. 미치고 팔짝팔짝 뛰어요, 진짜. 그러니까 대통령 한 경험담처럼 사람 때문에. 얘기하시네요. 또 나왔네, 순간? 네.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야, 네 나라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왜 돈을 안 줘? 뭘 안 해? 왜 안 해? 이러면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야? 위에서 하지 말라는데요? 아니, 네 약속을 했다니까? 공개적인 자리에서 발언을 했다니까? 그러니까 위에서 하지 말라는데요?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 세상 무능한 사람으로 찍혀요. 그러니까. 네. 근데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게 예산을 안 주는데 어떻게 해? 돈을 지금 작년 대비 59%를 싹둑. 그러면 상대편은 뭐라는 줄 알아요? 난 그건 모르겠고 그건 니네 사정이고 한다고 약속해가지고 우리 다 계획 세워놨고 어디에 지금 다 컨펌 들어갔으니까 니들 알아서 무조건 해와 이런 식으로 요구하잖아요. 아니 심지어 나토 사무총장하고 만나서 한 거예요. 네. 나토 사무총장한테 약속을 한 거라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실무진들은 미치고 팔짝팔짝 뛸 거예요. 돌기 일보. 내 들어와서 이거 사표를 내 말아. 하루에도 수십 번 그 생각을 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단순히 이번 것만 가지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모든 게 다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앞으로 이 사람이 한 말을 믿겠어 이제? 안 믿지. 나토 와가지고 그 사무총장하고 얘기한 것도 못 지키는데 무슨 약속을 지키겠냐고. 이제 그러면 해외에서도 경이 온다고 하면 만나고 싶지 않죠. 뭐 얘기를 해도 약속 안 지킬 게 뻔하고 뒤에서는 내 욕할 텐데. 그렇지.
어떻게 만나? 오는 게 싫죠. 아니 그래서 해리슨 그 부통령도 그러면 아이고 미국에서 신경 안 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거 뭐 보도로 나오고 하는데 아니 사람 대 사람도 내 뒷담한 걸 다 뒤로 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알게 되면 아유 그건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지. 야 이렇게 안 하잖아요, 잘. 그렇죠. 나는 그냥 그 관계 하도 꼴보기 싫어가지고 저는 웬만하면 못 들은 척하고 모른 척하는데 너무 꼴보기 싫어서 그게 짜증이 나서 파토 내려고 일부러 그 관계 그 사람과 끝장을 내려고 앞에서 얘기한 적 있어요. 한 번 살면서 딱 한 번. 저보다 어른이었는데 네. 제가 그랬어요. 대놓고 진짜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고. 뒤에서 더 이상 저와 관련된 이야기 입도 뻥끗 하지 마시라고. 예. 그냥 그거는 이 사람하고 끝장을 내고 싶어서 그랬어요. 네. 근데 그러지 않는 이상 사회생활 하면서 너 내 욕했냐? 이씨. 죽어볼래? 누가 그래요. 그렇게 하기 힘듭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거짓말쟁이에다가 뒷담화하는 사람이 됐어요. 전 세계에 다 소문이 났어, 이제.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최근에 이분 자꾸 뉴스에서 보네요. 애봉 총리. 네. 네, 애봉 총리가 막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전기 가격은 훨씬 올려야 한다면서 고통스러운 것을 견디는 정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진짜. 저는 진짜 이 말 들으면 딱 드는 생각 그거였어요. 우리 애봉 총리를 상대로 네.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 고통을 견뎌야 할까요를 1단계, 2단계, 3단계를 정하기 위해서 애봉 총리를 주리를 틀어보는 거예요. 애봉 총리? 1단계 이거예요. 우리 요만큼 견뎌야 할까요? 이러고 주리를 틀어보고 이 정도는 견뎌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어머 알겠어요. 2단계 이러고 주리를 틀어보자. 너부터 한번 견뎌보자 고통을. 네. 좋은 방법이네요. 그쵸? 네, 너무 좋은 방법이네요. 난 너무 아이디어가 샘솟아요. 근데 그분 좀 모실 수 없나요? 그러게 나 애봉 총리한테 가서. 네. 아니, 주시네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게 기업용이 아니고 또 가정용이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업용은 별 얘기가 없고 가정용을 더 올리겠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총리가 얘기하잖아요. 또 오릅니다. 이거 더 올라요. 가정용 아무리 올려봤자 뭐 적자가 해소되나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요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한전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게 아니에요. 한전은 전기를 본인들이 민간 플러스 국가의 발전 회사로부터 전기 생산된 걸 사와가지고 한전에서 가정용으로 분배를 하고 산업용으로 분배를 하는 곳이 한전이에요. 자, 그렇다면 한전에 적자가 있다라는 건 분배의 과정에서 손해를 보고 공급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사오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많은 돈을 주고 사왔기 때문일까요? 사실 이 두 가지가 다 이유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정확하게 한전의 적자 원인이 실제로 이 전기를 발전하는 발전 회사들로부터 단가를 얼마에 사오고 있는지 이게 실제로 적절한지부터 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근데 그런 얘기는 쏙 들어가고 계속해서 분배 과정에서 가정용에 싸게 분배했기 때문이야 라는 한쪽 면만 부각을 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만이에요. 게다가 심지어 분배도 두 군데를 하잖아. 근데 자꾸 한 군데 분배만 문제를 잡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전기요금과 관련해서 따져볼 것, 한전의 적자와 관련해서 따져볼 것 두 가지. 첫 번째, 전기를 사오는 과정에서 적절하게 사오고 있는지 확인. 두 번째, 분배 과정에서 그럼 정말로 문제가 없는지 따져보자. 그리고 이 분배도 두 군데로 이루어지고 있으니 그 두 군데를 다 살펴보자. 이게 합리적인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를 다 살펴봐야 되는데 왜 맨날 그 논의는 싹 빠지고 맨날 가정용 전기요금만 올린대. 자, 이거 노컷뉴스에서 나온 건데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아니 어디 갔어? 국내 전력 소비 주체 산업용 55%예요. 가정용 13%입니다. 상업용 26, 공공육 해서 산업용과 상업용이
거의 뭐 80% 육박, 81%거든요. 가정용 13%밖에 안 돼요. 이래놓고 또 가정용 또 올리겠지. 그런데 국민들이 그러면서. 그 고통을 견뎌야 된다. 그럼 국민 하고 보고 있는 건드라는 거죠. 거야. 그리고 더 올리려고 하고. 부자 감세 실컷 해주고. 네. 아, 부자 감세는 공약 지킨 거. 아이씨. 아무튼. 네. 아, 나 진짜 호수에 물 가득 담아서 얼리고 싶다. 지금부터 일단 호수를 사고, 우리 호수 음. 굿즈로 팔까? 우리 탬버린도 팔아야 되고. 그러니까 할 게 많아요. 경과 명신 굿즈 해가지고 네, 그런 집회용. 것들. 집회용. 그 집회 보따리 해서 그 딱 세트로 묶어서 파는 거지. 좋은 아이디어네요. 네. 아이디어가 왜 이렇게 샘솟아요? 그러게요. 나 자꾸 사업 벌리고 싶네? 우리 병 새우가 걸렸나 봐요. 없으니까. 아니, 세호가 아까 그랬어요. 문 하나만 충신이었다고. 반대로 알고 계셨던 그럼 거지. 잘해주세요. 잘해주시면 돼요. 네, 뒤에서 내 욕하고 다니니 혹시 세호가? 내 욕하고 다녔어? 자, 다음. 네. 이번에도 뭐 거의 공약을 폐기하다시피 한 게 있어요. 정부가 내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예산을 80%나 깎았습니다. 또 시범 사업만 재추진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안 와봤다 물어봐서 그런 거 아닐까? 안 와봐도 모르는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에이씨 깎아 이런 거 아닐까? 와. 와우. 이렇게 이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선정한 그 당시 110대 국정과제에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뭐 역시나 그리고 지키지 커뮤니티 않을 거라고 케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노인 등 이 돌봄 대상자들이 요양병원에 안 들어가고 원래 살던 지역에서 주택 지원, 방문 진료, 식사 배달 이런 서비스를 받는 거거든요. 이게 문재인 정부 때 2018년부터 추진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2019년부터는 6월부터 부산 북구 등 16개 지역에서 시범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영국, 미국, 일본, 스웨덴, 덴마크가 비슷한 유형의 이런 사업을 실시 중인데 뭐 또 깎는다네요. 결국 어르신들이 이거 못 받는 거예요. 그러네요. 의료 서비스를 국가가 해줄 수 있었던 건데 뭐 못 받는 어쩌면 겁니다. 본인이 찍은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못 받게 됐습니다. 70대 이상에서 굉장히 많이 찍었는데 네. 본인들 의료 서비스 못 받는 사람을 찍어버렸네. 그리고 또 지금 뭐 거의 대부분 20대일 텐데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많은 분들 지금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혁신 차원으로 정원 감축을 정부가 선언했는데 정작 공공기관들은 만만한 신입 채용부터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럼 뭐 20대 남자들이 거의 다 찍었잖아. 공공기관 채용 뭐 못하면 뭐 어쩔 수 올해 없는 뭐 거지. 공기업에 취업 못 하겠네요. 뽑지를 않는데 뭐. 그 전에 뭐라고 했으니까 뭐 많이 뽑는다 어쩐다 저쩐다 하면서 막 난리를 쳤잖아요. 네. 공무원도 줄인다 그러고. 아니 나는 보수 정권 들어가면 무조건 공무원 줄이고 민영화한다는 거 사람들 다 알잖아. 이때까지 다 그거 알아왔잖아요. 왜 또 뽑는 거야? 그 사람들 자기가 잘리고 싶어서. 그때는 뽑나? 윤석열이 아니었으니까요. 또 기대를 걸어보는 거죠. 또 그러겠죠. 다음번에도 또 그러지. 혹시나 기회가 되면. 답이 네, 그렇게 없습니다. 또 거의 뭐 배신하는 정책을 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행안부 산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맡을 것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재단 이사장 추천 과정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후보들을 좀 보면 한 명은 언론사 출신 보수 논객이고 또 한 명은 산부인과 교수 출신이라고 하네요. 아니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에 보수능계에 가면 어쩌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야 보수농계? 그게 모르겠어요. 밝혀지지 네. 않아서 아니 이게 좋게 말해 보수농객이지 극우 유튜버일 수도 있어. 구구 일베 그렇죠. 유튜버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이 정권에서 오면은 그런 사람들 막 대통령 초청도 하고 그랬잖아. 그럴 것 같은데. 네. 이 보수 농객이 박근혜 때 그 위안부 피해자에게 현금 지원을 합의하면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 이사를 에이, 지냈었다고 합니다. 아휴, 이게 궁금하다. 또 돌려 쓰네요, 계속. 돌려 써도 어떻게 이런 사람들만 쓸까? 이런 사람들밖에 없으니까요.
그냥 너무 권태롭게 말해. 아니 그리고 이거 너무 지겨워요. 너무 산부인과 지겨워. 교수 출신은 또 뭐야? 왜 이런 데 오는 거야 도대체? 후원금 냈나 봐요. 어딘가에 후원금을 내겠죠. 아, 전 남편 친구는 아니겠지. 우리 송 작가님 참 에헤이. 별나구나. 네. 큰일 나시겠네. 아, 계속 댓글로 참여하고 계신 거예요? 잠이 아주 깨셨나 그냥 봐. 그럼 오세요. 근질근질 할 얼른 거야. 오세요. 또 넘어가시죠. 다음. 네.